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어음도 가지고 있다 보면 수표도 그러하지만 어음도 부도날 수 있다 없다? 있겠지. 부도가 될 수 있겠지. 이걸 어음의 부도야, 부도. 그럼 여기서 이제 어음이 부도가 되면 나는 이제 어떻게 회계 처리할래? 이게 문제가 되는데 처음에 받을어음이 있었을 거 아니야. 받을어음. 받을어음이다.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뭐 상품을 팔고 받았다. 매출 10만 원. 이게 처음 회계 처리가 됐겠지. 근데 갑자기 받을어음 자체가 만기가 됐는데 현금이 돌아올 것 같는데 이 갑자기 부도가 된 기라 이게. 지급이 거절돼 버린 거예요. 그럼 지급 거절되면 이 받을어음이라고 하는 이 매출 채권은 이제 채권이 악성으로 바뀌어 버린 거지. 그럼 받을어음에 그냥 들 수가 없어 이게. 그래서 대변에 받을어음 빼고 10만 원. 차변에다가 부도어음이라는 자산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부도어음이 10만 원짜리가 부도됐는데 소송 등의 재비용이 들어갔다면 5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현금으로 추가로 나간 게 5만 원이 나갔다면 나의 부도음은 얼마치 가치냐? 결과적으로 얼마? 15만 원 해서 어음을 받기 위한 재반 재비용은 역시 부도음 가격에 포함이다 안 포함이다? 포함시켜서 처리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건질 수 있다면 받을어음이든 수표든 간에 어차피 이 자체가 부도가 돼버리면 관련 재반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는 거예요? 자산의 원가에 집어넣어라. 그것도 나의 청구 금액이니까. 그래서 재비용은 당기 비용이 아니라 원가 가산이라는 거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면 끝이에요. 그거 뭐 볼 거 없어요. 이제 이거 중요합니다. 5번 타이틀에 매출 채권의 손상회계 거기다가 밑줄을 다 그어놓고 별 5을 합니다. 이 푸는 문제, 시험 문제에 꼭 한 문제 나올 거예요. 이번 시험에 전번 시험에서는 손상회계에 대해서 채권에 대한 손상회계가 빠졌어요. 안 나왔어요. 이번에는 꼭 출제가 됩니다. 먼저 알아두자. 손상이 뭘까? 이걸 갖다 회계라 생각하지 말고 마음의 뜻을 한번 봐봐요. 손상. 손상이 뭘까? 다친 거예요? 안 다친 거예요? 그럼 채권이 다쳤다는 것은 금액이 깎이는 거예요? 안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봐서 장부상에 계산하는 게 손상이야, 손상. 이때 발생할 비용을 손상차손이라 그래. 손상차손. 비용이지 뭐. 그럼 우리가 기말 결산 때 경영자는 자기의 채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채권의 100% 회수 가능성이 없는 한 일정 금액을 추정치를 정해서 손상 회계를 해야 되겠지. 그리고 재무제표에 주석상에 공시해야지. 지금 현재 재무제표에 표시된 손상 금액은 실제 손상된 건 아니지만 과거 경험으로 보아서 한 5% 정도의 손실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주석상으로 달아주면 돼요. 그래서 추정치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보고 기업이 보다 더 현실성 있고 정확한 정보가 될 수 있겠지. 이 손상은 실제로 될 수도 있지만 예상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어느 정도 추정치가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럼 제일 먼저 손상이란 뭘까 한번 볼까? 손상. 지급 능력이 악화지 뭐 그렇게 뭐 있어? 골치 아픈 거야 지급 능력. 매출 채권 등이 또는 기타 모든 채권들 마찬가지.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를 손상이라 한다. 그럼 쭉 손상이 됐을 때 회계 처리하지 말고 손상되기 전에 미리 결산 때 어느 정도 손실률이 발생할 것 같다고 예상도 해야 돼, 예상. 그럼 이때 예상할 때는 기대, 신용 손실을 예측을 해야 돼, 기대 손실. 어느 정도 손실의 확률의 가중치를 말하는 거다, 가중치.
그럼 나름대로 10%면 10%, 2%면 2% 정해줘야지. 또는 나름대로 연령 분석도 할 수 있어요. 며칠 지난 것은 몇 프로다, 며칠 지난 건 몇 프로다 해서 각각 퍼센트를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럼 몰아서 하든지 연령 분석하든지 회사 나름대로 편의성 있게 해달라. 그럼 이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 건가? 봐야 되겠지. 제일 먼저 보고기간 기말에 뭔가는 대책을 세워줘야 돼. 첫째, 3, 4, 5 중에 같이 가는 거에 문제가 손상을 예상하고 또 손상될 걸 또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손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나하나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돼. 그럼 결산 때 가서 보고기간 기말에 내가 받을 채권 잔액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상은 먼저. 예상해보자. 그럼 중간에 받아버린 걸 예상할 수는 없고 못 받은 금액 가지고 예상을 정하는 거예요. 그럼 만에 하나 내가 못 받은 금액이 100만 원이다. 지금까지 결산 때까지. 우리 회사는 평균 손상 차손, 손상에 대한 추정률이, 아직은 추정 실제 된 건 아니고요. 손상률이 10% 가정한다. 못 받을게. 그럼 먼저 손실 충당금을 미리 만드는 거예요. 결산 때. 그럼 얼마가 나온다? 10만 원. 이렇게 충당금을 만들어요. 그럼 이제 충당금을 만들 때 분계는 어떻게 될까? 바로 예상된 것도 비용이니까 손상 차손 10만 원. 그다음에 이건 실제 손상이 된 거예요? 예정된 거예요? 예정된 건 실제 빼버리면 안 되니까 일단 예정치를 갖다가 대변에다가 누계액 적어서 10만 원. 이 누계액은 뭐냐? 이 매출채권의 뭐예요? 아가계정입니다. 다시 한번 매출채권은 무슨 계정? 아가계정, 평가계정, 평가계정. 누계라는 평가를 한다. 이제 좀 알아들어서 좋아요. 아가계정이다. 그럼 재무제표 보고할 때 매출채권은 100만 원이지만 얘 애미로서 애 딸린 게 얼마? 10만 원 있으니 빼면 얼마? 90만 원이 진정한 진성채권입니다라고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 비용은 바로 단기 손익계산 비용으로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손상 차손으로 비용 떨었는데 이 손상 차 누계액이, 즉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손실 충당금이, 충당금을 누계액이라는데 이 충당금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실제 손상이 됐을 때는 이 충당금 갖다 쓰면서 바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올해 했다가 내년도 또 결산 때 가서 손상 차손을 예상을 해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내년 예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기간 말에 대손 손상을 예정한다, 추정하겠다. 또 어느 정도 손실이냐? 곱하기 했더니 1,500원 정도가 추정이 된다. 못 받을게. 그런데 지금 현재 이미 과거에 넘어온 충당금이 얼마가 있다? 1,000원이 있다. 그러면 충당금은 얼마만 더 보태면 돼요? 그렇지. 이걸 우린 차액 보충이라는 거예요. 다시 무슨 보충? 차액 보충. 500원만 더 하면 1,500만 만들어지네. 준비된 자금 1,500 만들어야지. 그러면 이런 경우는 손상 차손 얼마만 만들면 돼? 500.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 손실 충당금 얼마? 500. 그러면 넘어온 잔액 얼마와 1,000원과 그 다음에 이번에 만들어진 500을 더하니까 이 회사는 손실 충당금이 총 얼마가 된다? 1,500원이 만들어진 거야지.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손상 추정액은 1,000원인데 충당금이 이미 넘어온 게 1,600원이 있다면 남았어, 안 남았어? 그 예정액이 남았으니까 오히려 충당금을 없애야 되겠지. 이럴 때는 600원을 받더니 뭐냐, 600원이니까 여기 차이가 600원 차이 나니까 600원을 충당금을 빼버리고 대신에 환입이라고 써서 다시 뭐예요? 환입을 써서 되돌아서 단기 수익으로 잡으면 돼요, 오히려. 그럼 바로 예상해서 많을 때는 손실이 되겠지만 오히려 환입을 시켰을 때는 수익으로 돌아온다. 다시 뭐로 돌아온다? 수익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따 계산할 때 잘 보셔야 돼요. 먼저 손실 충당금은 무슨 변이 나타났다가 대변에 나타나다가 감소하면 뭐예요?
차변을 빼면서 결국은 남았을 때는 이제 M이 찾아서 마이너스로 본 금액으로 밑에 마이너스를 표시하면 돼. 쓰고 있다가. 그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뭔가? 손상이 이미 확정이 됐대. 확정됐대. 네, 손상이 얼마? 5,000원 손상이 됐대. 못 받은 게 확정된 거야, 확정. 확정이 5,000원 돼버렸다. 그럼 매출 채권이 5,000원 없어진 거야. 그럼 매출 채권의 자산의 감소, 무슨 변이다? 대변, 5,000원 써주시고. 그 대신에 충당금 이미 만들어 온 게 얼마 있어요? 4,000원. 그럼 손실 충당금 4,000원 메꾸고. 추가로 발생한 손해는 얼마다? 1,000원. 이것만 무슨 차손? 손상 차손하면 돼요. 미리 작년에 예상해서 경비 떨어오는 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실제 손상이 됐을 때는 충당금 갖다 써라. 뭐라고 충당했냐? 갖다 쓰려고 충당한 거지. 그 다음 보세요. 위 손상됐던 게 어이구야 됐던 게 재수가 좋아가지고 현금으로 회수됐대. 다시 현금으로 뭐가 됐대? 얼마가? 3천. 그럼 현금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갖다 썼던 차손과 충당금 있어요 없어요? 그 중에서 먼저 이것부터 먼저 써먹었잖아요. 그 먼저 썼던 것부터 다시 살려줘야 돼요. 얼마로? 3,000원 이렇게 해서 바로 충당금을 더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올려주면 돼. 근데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들이 4,500원이 회수됐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현금 얼마 들어오고 4,500원, 충당금은 얼마 썼고 얼마? 4,000원. 아니 여기 4,000원 써놨죠. 그럼 4,000원 요거 4,000원 뭐냐? 다 살리고 그다음 나머지 차손 얼마 써놨던 거 여기서 얼마만 빼면 돼? 500원만 차손을 줄이면 돼. 이렇게. 충당금은 만들었다가 대면 써먹고 나중에 결산 때 가서 다시 해보고 보충도 하고. 어디요? 4,500원 현금 들어왔잖아요. 그 충당금 원상복귀 얼마 했고 나머지 500원은 대변에다가 비용을 줄여야 되겠지. 여기 비용 1,000원 됐던 게 비용 줄여야지 이렇게. 안 줄여? 줄이니까 대변에 빼야지 이렇게. 줄이지 마. 줄여 안 줄여? 그 충당금을 원위치 시키고 그 다음에 뭐 비용을 줄이면 되지.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혹시 이거 6,000원 받아오면 어떻게 해요? 아, 채권이 얼마인데 그게 5,000원인데 무슨 6,000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걸 말을 해야지. 그걸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 그런 생각. 그래서 반대 분개해주면 된다. 예, 이게 손상. 그럼 이런 손상된 부분에 대한 재무제표 표시가 어떻게 될까? 보자고, 재무제표. 이렇게 하면 되지. 재무상태표에서는 매출채권 얼마 써주시고, 그 다음에 대변에 남아있던 거, 대변에 남아있던 걸 끌어다가 무슨 충당금, 손실 충당금 쓰고, 요 금액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역시 또 판이 깨졌네. 못 살겠어. 가급적이면 제가 다음 주부터는 판 안 깨지도록 노력할게요. 제 컴퓨터가 좀 오래된 건가 봐요. 삼성인데. 삼성은 오래 쓰면 지가 알아서 핸드폰은 3년 되면 버벅대 안 돼. 그런가 봐, 이게.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좀 잘못 다룬 거겠죠. 우리가 이제 실제 대손에 관련된 거 예제 문제 풀어가면서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페이지 132페이지. 바로 실전 문제입니다. 실전. 손상. 예제 몇 번이? 첫 번째죠. 132페이지. 첫째, 기말 결산할 때 여기 보겠습니다. 예제 1번. 기말 결산할 때 매출 채권이 10만 원이 돼요. 2%의 손상을 예상했대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째 1번 조건은 충당금이 하나도 없디야. 그럼 전체 다 만들어야지. 10만 원 2% 얼마? 2천. 계산 나왔습니까? 그럼 일단 차손 예상된 거 비용 떨고 충당금 2천 원 쓰고.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뭐냐?
800원이 있었대. 다시 얼마 있었대? 800원. 그러면 1,000원에서 2,000원에서 800원 있으니까 얼마만 더 추가시키면 돼? 1,200. 아주 잘하셨어요. 손상차손 충당금 1,200 하면 되지. 그 다음에 3번 충당금이 이미 2,000원 있는데 또 2,000원이니까 똔또이 아니에요? 똔또이가 더 이상 보충할 것이 없지. 그럼 분격 없지. 뭐. 결산한테 정리할 게 없어. 이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벌써 3주째 와서 회계가 뭔지 딱 하나 결론은 나오잖아. 회계가 뭔지. 첫째, 어렵다. 복잡하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차변 대변을 가려진다. 지금까지 배웠던 기초에 뭐예요? 비용의 발생은 무슨 변? 차변. 그 다음에 손실 충당금이 2,500원이 있다면 2,000원이 필요한데 2,500원이 나와 있으니까 이미 충당금이 넘쳤어, 안 넘쳤어? 넘친 건 잘라서 없애야 되겠지. 충당금을 없앤다는 것은 평가 계정을 줄이고 500원. 대변에 무슨 충당금 환입, 대손 충당금 환입 또는 손실 충당금 환입. 이렇게. 제가 대손 하는데 옛날에 명칭이 대손이라고 썼었어요. 근데 요즘은 손실 충당금이라는 명칭을 쓰니까 그냥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수익이다. 단기 수익이 되버려요. 오히려. 계정을 수익으로 잡으면 그냥, 이걸 안 잡아버리면 기초 계정에다가는 안 잡아버리면 조금 그냥 수익 이렇게 적게요. 안 되는. 네, 그러면 이제 수익이 종목이 구분이 안 되니까 나중에. 그래서 그냥 이름을 명칭을 써주는 거예요. 이거 꼭 이렇게 안 써도 괜찮아요. 충당금이 넘쳐서 돌아온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괜찮아요. 과목을 알아서 쓰시면 되니까. 돌아온 수익.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제 2번. 거래처 파산으로 거래처에 대한 외상 매출금 10,000원이 회수 불능이 됐대. 이제 회수 불능이 된 겁니다. 이제 예상이 아니에요. 자, 실전 들어갔다. 충당금 잔액이 한 푼도 없대야. 그럼 한 푼도 없으면 전부 다 손해본 거 아니야. 차손이 다 돼야지. 충당금 메꿀 것도 없으니까. 그동안에 저축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손상 차손 10,000원 적고 외상 매출금 10,000원 이렇게 없애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00원이 회수 불능이 됐는데 손실 충당금 잔액이 10,000원 있대 없대? 있대. 그럼 이걸로 다 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충당금 먼저 갖다 써야지. 손실 충당금 10,000원 없애고 외상대금 10,000원 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 손실 충당금이 13,000원이다. 다시 얼마라고요? 13,000원. 그럼 손실 충당금이 13,000원이 있다면, 다시 얼마가 있다면? 13,000원이 있다면 충분히 쓰고도 남아 안 남아? 나머지. 그러면 10,000원 빼고 외상 매출 10,000원 쓰면 아직도 충당금 그대는 얼마 남아있다? 3,000원이 아직도 살아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다? 아이고야, 8,000원 있다. 10,000원이 없어졌는데. 또 외상대금 얼마 없어지면서? 10,000원 없어지면서. 10,000원이 없어지면서. 충당금 쓸 것은 얼마밖에 없고. 그럼 8,000원만 쓰면 되지, 8,000원. 8,000원 쓰. 부족하네, 얼마가? 그러면 새로 발생된 비용, 무슨 차손? 손상 차손. 2,000원 쓰면 돼. 그럼 먼저 모아놓은 충당금부터 먼저 쓰고, 부족하면 손실이다. 추가 손실 발생. 그 다음에 예제. 이 문제는 좀 응용된 건데, 응용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큰 문제 될 것도 없고. 밑에다 밑줄 한번 그어봐요. 연령 분석. 그냥 우리 간단하게 얼마 가지고 몇 프로 예상한다면 좋은데, 그 외상대금의 나이에 따라, 다시 뭐에 따라? 외상대금의 나이가 뭐예요? 얼마나 받을 길이 남았느냐에 따라 그 확률이 더 커지잖아요. 그래요. 제 아는 지인이 그래요. 좀 있는 집 집구석인데, 뭐, 가산을 많이 좀 날렸죠. 왜 날렸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관록이 있고, 세월이 오래됐기 때문에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정선 가더라고, 정선. 정선, 도박장. 자기는 쭉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잃지 않겠대. 그런 것은 관록이 길수록 뭐예요? 손실이 막자.
보니까 저만 돈 딴 것 같아요, 정선에 가서. 그 친구 잡으러 갔다가 재밌더라고. 돈 넣고 돈 먹게 하더라고. 딱 한 번 해봤어요. 블랙잭인가 뭐 있죠. 응. 그놈은 끄집어 와야 되니까. 딱 한 번 넣고 2만 원인가? 5만 원짜리 든가 그거 하는 거. 나 끝! 그거 와버렸어요. 데리고 왔어요, 친구. 잡으러 간 거죠. 자, 연령 분석에 의한 손실 충당은 연령이라고 뭐냐. 나이가 많을수록, 오래될수록 대손율이 높으니까 우리 회사는 그걸 차곡차곡 기일 분석해보자 이거지. 나온 자료가 이거예요. 기말 외상 매출금 잔액이 250이다.